갑자기 할 말이 사라졌어. 참. 어제 공포증에 대한 얘기를 아마 가다가 끝난 것 같은데요. 사람은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특히 대뇌가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찍어내요. 그 찍어내는 마음의 밑에 뭐가 있을까요? 불안증이 있지 않겠어요? 불안. 그래서 나는 인간의 성격의 뿌리를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뭐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안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장애가 일어나요. 그걸 불안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가 손가락만 대도 기절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공포, 잠재된 그 공포를 누군가 건들면 미모사 풀돌이 손가락만 대면은 오그라드는 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행동, 그 반응은 그 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어렸을 때 크게 놀라거나 또는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었구나. 그런 요인들이 이제 뭔가 그 건과 비슷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과대하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뭐 기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공포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건 뭐냐면 피해의식이 많아요. 피해의식.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에 잠재된 그 코드를 거들면 이렇게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특히 이제 데카그램으로 보면 공포와 싸우는 6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토끼 같고 사슴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사슴농장을 갔는데요. 그 사슴농장의 주인이 사슴 한 마리를 그냥 정말 나 두드려 패는 거야, 이게 막 작대기로. 그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 녀석이 그 새끼가 있는데 그걸 머리를 처음에는 가만가만 이렇게 문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밀어버린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 아주 그냥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타작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 상대방이 정말 저렇게 천사같이 저렇게 맑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피해의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죽인다든가 공격한다든가. 그러니까 누구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작적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반사회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보호관찰소에서 마약으로 이제 법원에 교육명령 받은 사람들하고 폭력배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주로 저는 마약
많이 다뤘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모유 수유를 한 사람들은 없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의 경험이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우는 그 느낌이, 어머니의 그 뭔가 젖을 빠는 그런 느낌의 그 어떤 대응적인 효과가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독성을 빼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마약에 손대가지고 마약이 중독이 됐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적달섬음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움츠리고 있어요. 이게 폭력배들을 보면, 네가 네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겠냐? 그러면요, 꽤나 높아요. 한 4, 50점 되는 나오거든요. 근데 마약 하는 사람들은 11점이에요. 9점이에요. 이렇게 점수가 낮아. 자존감이 아주 형편이 없죠, 이게. 그리고 이게 오므리고 있고, 이게 누군가를 안아준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깅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경험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좀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 허깅하는 거. 특히 우리말은 너무 좋아. 얼싸안기. 그 사람의 얼을 쌓아주는 거. 몸 쌓아안기가 아니고 얼싸안기라고 그랬어요. 얼. 누군가가 사랑으로 어린 시절에, 특히 아기 때 안아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평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이 시골에서 보면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임실은 이 베트남에서 단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분들 저희 집에 단체로 방문했는데, 뭐,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좋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좀 지내보니까, 거기 어떤 젊은 애, 커피 바리스타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해. 저는 대한민국을 좋아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왜? 대한민국은 힘이 있는 나라하고 부자의 나라라고 하지만 너무 굽히고 사는 나라가 아니냐 이거야. 그 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강의 프랑스도 물리친 나라고 미국도 물리친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났죠. 호치민, 뭐 군사적으로는 지압 이런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편안한 침대에 자지 않고 정말 삶을 민족의 해방에 던졌던 그런 사람들. 그는 무덤을 남기지 않고 죄를 베트남에 뿌렸죠. 공중에서 뿌려버렸어. 우성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런 어떤 참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어요. 저는 그 베트남에서 시집 오신 분들한테 나는 당신들의 나라를 존경한다고, 특히 이러이러한 지도자에 대해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존감이 생명이에요. 자존감이 없으면 몸 팔면서 살아도 아무 느낌이 없이 살죠. 자기 양심을 팔아도 뭐 돈만 생기면 끝이죠.
인간이 이 자존감이 생명이라는 거, 이거 좀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키우는 것도 아니야. 집에서 그냥 와서 사니까. 근데 한 마리는 검은 고양이. 얘는 출신이 불제예요. 아, 그 새끼를 낳으면 내가 고양이 새끼들은 안 만져줍니다. 만져주면은 이 집고양이가 되니까 야생성을 제가 철저히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하여튼 자립을 하든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열이 얘는 만져주죠. 그래서 반절은 야생, 반절은 이제 집고양이. 밥 먹을 때만 이제 오는 거니까. 근데 오늘 하얀 고양이가 생겼어요. 누가 버리고 간 거야, 또. 그게는, 아니, 그 계란에 태냥이 같이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나가면 앞장서서 이렇게 개처럼 안내를 하고 막, 또 가다가 또 둥글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재롱으로 떨어요. 내 다리에다가 이렇게 부비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애완용 고양이로 아파트에서 잘 살다가, 불주에다 버리면 우리 고양이를 밥은 주겠지 해서 아마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 손으로 만져주고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한 애들은 이제 집고양이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평화롭고 가장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생 심하면 사이코패스에서부터 불안장애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보면 특히 안아주는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